네,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명절이 바로 우리 지금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흥미도 있고 또 마음도 절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음식도 먹어보고 놀이도 해봤으니까 이제 조상님을 찾아뵈야죠. 차례와 성묘 얘기를 4부에 진행할까 합니다. 4부에는 우리 신 박사님과 우리 배인기 교수님 두 분 전문가 패널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청년 패널로 우리 전유찬님, 우리 이경주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차례와 성묘, 남과 북, 북과 남, 신 박사님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. 네, 차례와 성묘 공통으로 다 지내죠? 그 차례와 성묘를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지내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차례와 성묘를 약간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가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산에 모신 경우에는 음식을 차려서 가서 이제 성묘를 지내는 가정도 있고, 어떤 가정은 이제 성묘를 지낼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차례만 지내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북에서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. 조상을 잘 모셔야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집안이 잘 된다, 이러다 보니까 북에서도 한때 민속 명절을 국가에서 이렇게 못 치르게 했어도 가족들은 계속 이렇게 성묘나 차례를 잘 지냈던 게 이런 유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북한 같은 경우에 봉건유습이라고 해서 과거의 그런 풍습들을 많이 철폐하고 기제사 같은 경우는 다 없어졌던 것 같고요. 그것을 모아서 이제 한식하고 그 다음에 추석하고 하는데, 우리는 한식은 안 하고 추석하고 설하고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차례나 이런 성묘 같은 경우가 이제 남북한이 다 공이 갖고 있었던 문화였는데,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이 산업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전통 문화들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엊그저께 저희 아이하고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, 차가 왜 이렇게 막혀? 그러는 거예요. 아마 벌초하는 차량들 때문에 막힐 거야. 그랬더니 그럼 나도 커서 벌초하러 가야 돼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10년 안에 없어질 거다. 그런 얘기를 했는데, 그 이유가 이제 매장 문화가 불법이 됐잖아요. 그래서 매장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벌초라든지 뭐 산에 가서 성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문화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. 조상의 묘에 가서 추모 의식을 갖고, 근데 나 잘 살고 있다.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다. 하늘에서 잘 봐달라. 이런 느낌, 이 기복에 대한 느낌은 한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건데, 사실 근데 이 한민족만 그러냐, 이 한반도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조선족 그 연변에 조선족의 그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 무슨 세미나에 가서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의 그 발표를 들었는데, 그분이 이제 그 조선족이시고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이신데, 그 민속 쪽의 그런 교수님이셨어요. 근데 자기가 여자이고 결혼했는데 음식은 열심히 만드는데, 그래서 성묘는 간대요.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이제 절을 하고 막 음식들도 차려져 있는데, 음식이 과거에는 전통 음식이었다가 지금 막 새우깡, 오징어찜 이런 걸로 다 남한 음식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, 근데 절은 못하게 하더라. 그래서 나도 좀 절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너는 여자라서 안 된다.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. 그런데 그걸 보면 이 한민족 자체가 뭐 중국에 뭐 있던 한국에 있던 간에 한반도에 있던 간에 그렇게 제사 그 조상에 대한 추모 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풍습인 것 같다. 제가 되게 한국에 와서 되게 첫 해였습니다. 그때 이제 막 뉴스를 보는데 민족 대이동 이런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? 예, 이랬는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민족 대이동 이래가지고 차가 막히고 경부고속도로가 뭐 이제 거의 정거장 뭐 그 정도로 진짜, 그래서 아 저런 느낌이구나. 근데 제가 공감을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,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이 발전되고 또 차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막 차를 타고 모두들 이동을 하시니까 또, 그런데 저희 북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요, 이제
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묘소들이 이제 도시 중심의 어떤 야산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쭉 이제 안치되어 있단 말이죠. 사람들이 행렬이 움직이는데 이자처럼 진짜 도로를 메울 정도로 끝나고 나면은 점심을 보통 먹고 내려온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오후 시간대는 막 친구들끼리 만나서 또 남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예, 그러면서 즐겼던 것 같습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또 기억이나 추억이 있으시면. 저도 그 큰 도시로 막 멀리로 이동하기는 어렵고요. 가까운 그 근처 도시라면 한 일주일 전에 미리 가야 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안 좋다 보니까 미리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다 같이 해야 되고 또 그날 올라갈 때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대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 약간 좀 피할 때도 있어요.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그 정해져 있잖아요. 매장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길도 되게 자동차가 못 가는 그런 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솔길 막 이런 좀 좁은 길, 네, 그런 데로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다른 점은 북한에서는 그 약간 그 고인이 사망을 하시면 그 3년상이라고 해가지고 네, 그러니까 3년째 되는 그 사망하신 그 날까지 되게 좀 크게 상을 치르거든요. 네, 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혹시 추석이나 이런 명절 빼고도 3년상까지는 되게 엄청 크게 좀 치르거든요. 네. 그 저희도 이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제 뭐 차례를 지낼 때도 있고 차례만 지낼 때도 있고 성묘를 해서 직접 제사를 지낼 때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기준을 아직까지도 모르겠었어요. 이게 도대체 어떤 때 성묘를 하고 어떤 때 차례만 지내는지. 추석 같은 때는 보통 저희도 이제 성묘를 하거든요. 근데 설 이럴 때는 차례만 지내거든요. 그래서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? 예,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또 이렇게 차례와 성묘의 명확한 이런 기준은 저도 이렇게 따로 이제 살펴봐야 알 것 같고 실제 엄격한 기준이라보다는 가정마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추석에는 뭐 성묘 차례 다 지내고 그리고 설날에는 차례만 지낸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설에도 성묘와 차례를 다 같이 지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아예 우리는 이제 차례만 지내겠다 이렇게 해서 좀 변화된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는 2대만 지낸 게 아니라 3대까지 지내면서 너무 이렇게 조상들을 모시는 게 힘들어서 가능한 한 간소화하자 하다 보니까 여러 조상을 함께 모여서 기제사 형태로 또 이제 어느 집에는 그렇게 지내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차례를 안 지내는 경우에는 추도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음식만 차려놓고 그냥 가족이 모여서 음식 먹고 이렇게 추도식으로 하는 형태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안 지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랜만에 온 가족이 1년에 한 번 보이는 아주 귀한 날이다. 뭐 가족 회합의 뭐 소중한 자리 이 정도로 해서 의미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답변 정말 적절하셨습니다. 성공하셨습니다. 박사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질문 어려운 질문 좀 드려보세요. 어려운 질문 네 해보겠습니다. 그 북한에서는 한식과 그 한식이 있고 청명날을 기준으로 한식이 있고 단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식을 조상님들에게는 아침이고 아침 식사고 단오가 점심이고 추석이 저녁이다. 네,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세 번을 약간 단오는 좀 안 하는 분위기인데 추석과 한식과 추석은 무조건 하는 분위기거든요.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남한은 있는지 네, 궁금합니다. 이거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 나왔어요. 네, 교수님 어떡하죠? 괜찮으신가요? 이 이제 절기들이 있는 이유들이 있거든요. 이제 한식하고 뭐 단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식은 사실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그 식목일 즈음이에요. 예. 그래서 이제 막 풀이 이렇게 올라오고 옛날 잎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그런 상태예요. 근데 한식에 왜 성묘를 가냐면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되면 산소가 이렇게 얼어서 푹 올라와요.
그러면 네, 이제 봄이 되면 얘가 녹기 때문에 무너져요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식에 가서 그걸 눌러주고 그때 풀도 이제 잔디도 더 심어주고 예,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한식을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추석이에요. 여름을 지나서 여름 장마에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이제 추석 성묘인 거죠. 그래서 이 한식하고 추석 때 성묘 가는 것은 사실 과거부터 굉장히 있었던 전통인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로 인해서 이런 전통들이 급격하게 무너져요. 그리고 매장 문화도 다 바뀌어요. 과거에는 탄소를 쓸 때 그냥 흙만 덮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리고 돈이 좀 있어야 회를 넣는다고 해서 이제 하얀 회를 넣어서 단단하게 다지거든요. 근데 회를 넣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한식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돈이 좀 많아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니까 묘소를 조금 더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다 다져요. 그래서 과거에는 다 발로 이제 회다직구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았지만 요새는 한 20년 전에는 포크레인으로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그것을 다 다져요. 5번씩을 다져요. 그래서 저희 안 넘어지게 다져요. 그래서 그 매장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굳이 한식에 그렇게 걱정이 어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산소가 흐트러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그때 되면 그 식목일인데 식목일 날 또 노는 날을 해놨더니 불이 너무 많이 나서 못 가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한식의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추석만 남았는데 이제 이것도 뭐 매장 문화가 많이 사라지면서 이거 아마 없어질 것 같은 문화인 것 같아요.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명절이라는 개념은 좀 이제 크게 막 모여서 가족 친척들 모여서 좀 크게 지낸다는 분위기잖아요. 그 외에도 지인들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족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혼자 오시지 않으면 또 가족이 좀 많이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뭐 가족이 없을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보통 혼자서 명절을 이제 집에서 뭐 음식을 해서 먹는다던거나 또 뭐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있고 이제 보통은 지인들끼리 모여서 좀 같이 공감대를 찾으면서 즐기기도 하고요. 그렇게 지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또 네. 저는 다행히도 가족이 좀 많아서요. 네. 근데 따로 그 어떤 산소나 그런 건 아직 없어서 네. 그냥 집에서 저희 가족이 1년에 2번 모이는 날 중에 한 번이고요. 추석이나 설날에 모여서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네, 좀 놀다가 뭐 볼링도 치고 영화도 보고 뭐 보통 가족끼리 그러거든요. 네, 그러고 한 이틀은 그렇게 보낸 것 같고요. 하루나 이틀은 또 나가서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노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4부까지 왔어요. 우리가 이 명절 이 이야기를 갖고 어떻게 남과 북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접점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매집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? 알겠습니다. 자, 4부도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. 매짐하고 저희는 5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